자, 다음 순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순서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이게 지금 뭘 근거로 연결하는 거지? 라는 게 좀 잘 안 보였던 학생들, 오늘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숨겨진 코드였구나. 사실 숨겨진 것도 아니야. 여기 풀이법에 그냥 나와 있고 이대로 할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아직 체화가 안 돼서 실전에서 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셔가지고 요거 이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순서 풀이법. 일단 박스를 정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A, B, C 첫 문장과의 연결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중난도, 고난도가 있는데요. 중난도 순서 문제는 박스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하나로 딱 확정이 돼요. 예를 들어 박스 다음에 C가 딱 확정이 되는 겁니다. A, B는 안 돼. C구나 라는 거 확정이 돼. 그 다음에 이제 C가 A랑 연결될지 B랑 연결될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때 C, A인지 C, B를 따져보는데 둘 다 될 때, 이때가 중난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해 주세요. 우리 제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스위치, 자리 바꾸기. 좋아. 좀 더 괜찮은 걸로 찍지 말고 이제 남아있는 게 A, B 아니면 B, A 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꿔보면서 적절한 것을 골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A 꼬리와 B 머리, B 꼬리와 A 머리의 연결 중에서 더 적절한 게 딱 보여요.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중난도 순서 문제입니다. 한편 고난도 순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37번이 여기에 해당하죠. 박스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하나로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야. 즉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이따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36번도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어. B도 되고 C도 되고 이럴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더 이상 머리에 집착하지 말아라. 각각의 꼬리의 내용에 주목하여 A, B, C 뒷문장에 주목하여서 이 꼬리가 어느 쪽 머리와 연결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연결될 수 있는 두 개를 일단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꼬리에서 연결어나 부사어 등을 통해서 뭔가 소재가 미묘하게 했죠. 미묘하게 바뀌는 곳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뭔가 꼬리에서 소재가 바뀌는 거에 주목을 해서 얘가 어디랑 연결될까를 잘 찾아보면 확실히 연결되는 두 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BA가 연결되는 걸 파악했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박스 BA 이렇게 딱 해주세요. 박스까지 포함해서. 요거 두 개는 내가 연결되는 거 발견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죠? 맞아요. 이제 남은 두 개의 경우의 수. 그게 뭐냐? B에는 연결되니까 C가 앞에 올지 C가 뒤에 올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근데 제가 이 풀이법 그리고 뭐 엘리베이션에서 아주 딥하게 다루는데 이 순삽에서 부사어 같은 거에 이렇게 좀 꺽쇠괄호 표시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선후관계 그리고 같은 말끼리를 패러프레이징 된 두 가지 표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선후관계. 제가 엘리베이션 강의에서는 거품을 물고 강의를 하거든요. 이 순서 문제 풀 때 왜 얘 다음에 얘여야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하는 기준이 선후관계입니다. 이거 하나만 써볼게. 37번부터 먼저 볼게. 37번부터 먼저 볼게. 순서가 고민될 때 선생님 이거 하나만 딱 써줄게. 선후관계라는 기준을 꼭 머릿속에서 떠올려 봐야 돼.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정규 수업에서 아주 막 옛날 수능도 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94학년도 수능, 첫 번째 수능이죠.
그때 이 초창기 수능 때 이 순서 유형은 다 글감이 뭐였냐면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Reading for Thinking 이런 영어 교육 원서 같은 데도 봐도 이 프로세스, 예를 들어 어떤 조리법, 레시피, 이거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치? 일단 뭐 야채를 썰고 볶고 끓이고 칼에 넣고 밥 떠서 이렇게 만드는 거, 보통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순서 유형이 개발된 거야. 지금은 뭐 그거 외에도 뭐 연결어에 쓰인 뭐 같은 말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걸 물어보지만, 원래 이 순서 유형이라는 게 영어 교육의 역사를 보면은 과정, 선후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후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거를 볼 수 있으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기출분석서를 냈잖아, 아주 상세하게. 고난도 문제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3번 아니면 4번? 뭐지? 여기도 지금 B 다음에 A야 C야 C야 A야, 이거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특히 순서가 고민될 때, 예를 들어 A, C냐, 그때 이 선후 관계를 떠올리면은 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느냐, 지금 올해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나 작년 수능도 그렇고 계속 작년 6월부터 이 그 선후 관계를 따져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순서 문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선후 관계 잘 따지고 패러프레이징 된 표현끼리 같이 묶을 수 있는 거,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트렌드에. 자, 그럼 가볼게요. 조수 보호 구역은 새 조자죠. 뭐 새나 뭐 이런 짐승을 보호하는 그런 구역은 semi-contrived setting, 여기도 있어요. 반인위적인 환경입니다. 자, 어떤 인위적인 환경이냐면, 자, 한눈에 보기에 꽤 비슷한 상태로 보이는 뭐와 동물원과, 그 동물원과 되게 비슷한 게 조수보호구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죠. 요 갇혀 있는 enclosure, close가 닫다죠. 이렇게 뭔가 닫혀진 곳, 이런 구역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뭘 모방하는? 자연 환경을 모방하는. 자, 뭐와 비슷한? 애니멀 파밍 테크닉. 이렇게. 그래서 동물들이 갇혀 있고 이런 곳에, 그리고 또 이 문장이 병렬되네요. 비슷한 동물 파밍 기술들이 사용되고, and 그리고 때때로 there are even animals, 심지어 동물들도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있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그런 동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 조수보호구역이 동물원이랑 비슷하네요. 됐죠? 자, A 봅시다. 자, 선생님이 A, B, C와의 연결성을 일단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A 첫 문장. 많은 조수보호구역의 모델은 운영합니다. 자, 섞여 있는 접근 시설들을 운영한대요. 자, 이게 뭔데? 그 속에서 there is a side, 한쪽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 열려있는, 오픈이형 형사로 쓰였어요. 관광객들에게 열려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측면이 어떤 측면이냐면 hold such animals indefinitely, 그런 동물들을 좀 무기한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또 뒤에 S 붙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에코토리스트 꾸며주는 게 아니라 사이드를 꾸며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관광객에게 열려있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 and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rehabilitation side, 재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건 닫혀있는, 어디에? 대중에게 닫혀있는, 대중의 공개가 안 되는, 그 속에서 동물들이 프라이버시 속에서 회복을 하는 그런 리해빌리테이션 사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Mixed Access Facilities, 아주 혼합된 접근 시설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접근이 열려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중에게 닫혀있는 이런 재활시설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접근이 섞여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 명시적 시그널 없어. 연결해 주셔서 대명사 없는데, sanctuaries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고, 많은 sanctuary 모델들은 이런 걸 운영한다 하면서 같은 소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해줘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언제 쓰냐면 같은 말, 같은 내용, 같은 소재, 선후관계 이런 걸 때 쓰는 거예요. 그 기준은 제가 이제 다 정규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동그라미야, 그치? B, 그러나, 자,
however를 통해서 다른 말이 나오는지를 따져보자. 동물원과는 대조적으로 이 sanctuary의 목적은 not 법비가 나오네요. 동물들을 가둔 채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다? but 뒤에 주목해보자. sanctuary의 목적은 그럼 뭔데? 동물들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시. 가도 동물은 거기 계속 있잖아요. 평생. 근데 일시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전까지? such a time. 그러한 시간 전까지. 어떤 시간? 그들이 재활이 되고 안전하게 풀어질 수 있는 시간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동물원과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sanctuary는 어떤 거라고 했냐면 동물원과 비슷해 보이는 애라고 했는데, 그런데 동물원과 달리 얘들은 일시적으로만 데리고 있다라고 however를 통해서 동물원과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앞에는 공통점, 차이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B는 적절하게 연결된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C. There are also, 또한, 여기 also 표시했어요? 네, also에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다? Pre-release enclosure가 있다 하면서, 자, 방출 전 가둬두는 곳이 있대요. 자, 이것들은 어떤 곳이냐면 의도되어지는 뭐 하도록? 자연 환경을 모방하도록, 자연 환경이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다는 거야. 최대한 가깝게.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그 동물이 ready for release, 방출을 위해 준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곧 자연에 가야 되니까 자연이랑 비슷한 곳에 좀 살아 하는 그런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이후에?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제가 아까 풀이법에서 얘기했어요. after.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한 이후에? 시간 이후에. 쓰여진 시간 이후에. 어디에서? 인공적인 환경에서. 자, 뭘 위해? 의료적인 재활을 위해서 쓰여진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얘들은 재활 이후에. 재활 끝나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활 이후에. 이런 거 표시 딱 해줘야 돼. 자, 일단은 시간의 부사어만 잘 봐놓으시고, also 잘 봐놓으시고, C. 그럼 어떻습니까? 조류보호구역은 이런 곳이에요. 조수보호구역은. 근데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런 것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동그라미 C 해주셔야 됩니다. also를 통해서 이 구역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선생님 풀이법에서 얘기한 어머나! 고난도 순서 문제. 박스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하나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꼬리를 보면서 이 꼬리가 어느 쪽 머리와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A랑 C가 지금 한 문장이어서 이미 다 끝냈고요. 우리는 이제 B 꼬리만 읽어서 얘가 어디랑 연결되는지 좀 따져봐야 돼. 안 읽은 B 꼬리를 보자고. 오케이. 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곳이 이 조수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동물들은 데려와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무기한으로 데려와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환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일시적으로인데 이렇게 무기한 있는 애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보세요. 꼬리에서 항상 이렇게,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 슬래시 2개 한번 치자. 이런 식으로 항상 소재가 살짝 바뀌어요. 살짝 바뀌어. 이런 거 잘 봐. 살짝 바뀌어. 미묘하게. 내가 뭐라 했어 아까? 미묘하게 바뀌는 곳에 주목해라. 미묘하게. 원래는 이게 얘들 되게 오랫동안 잠시만 데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무기한으로 데리고 있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목해야 돼. 여기 살짝 바뀌었어. 살짝. 뭐 때문에? 복잡함 때문에. 어떤 복잡함? 그들의 생존을, 야생에서의 생존을 좀 막아버릴 수 있는 복잡다단한 게 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디랑 연결될까? 빨리. 얘는 이제 곧 풀려나잖아. 안 맞잖아. 얘 어디 있어? 여기가 이렇게 다 보여야 돼요. 요런 애들도 있어. 어떤 애들도 있어. 여기서 특히 some animals, 여기가 첫 소개되잖아. 처음 이렇게 딱 소개가 되면 선후관계상 그 다음에 여기 나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잠깐 있는 놈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오래 있거든. 그래서 이 조수보호구역 모델은 섞여 놓은 시설들을 운영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있는 얘들 데리고 있는 거고, 어떤 애들은 이제 회복한 애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 C가 와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애들이 있고 회복한 애들이 있고, 또한 이제 풀어나기 전에
있는 구역이 있다고. 얘들은 봐봐, 여기 지금 회복 중이잖아. 얘들은 의료적인 회복을 위한 인위적인 환경에서 쓰여진 시간 이후에 이제 방출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자연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얘들은 지금 동물들이 회복 중이잖아. 회복 중. 회복을 일단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뭐야? 회복 이후에 이제 방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겠지. 이것도 선후관계. 이것도 선후관계. 거기다 이제 쐐기로 올소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시설이 A도 있고 B도 있고 또한 이런 시설도 있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더 아름답게 푸는 것은 이런 선후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니? 그렇지. B, A, C가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B, C, A 쓴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선후관계상 적절하다라는 거. 이 문제 너무 좋은 것 같아. 37번. 솔직히 풀 때 막막했잖아 지금. 뭐야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는 것 같은데 뭐지? 그래도 어떻게 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however로 딱 연결되는 거 알겠는데 이거 A야 C 하다가 이걸 또 올렸어야 됐다. 선생님 커리큘럼을 들었어도 37번 아직 실전 연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좀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줄게요. 하지만 다음번 모의고사에서는 순서 문제 풀 때 이 선후관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맞춰내기를 바랍니다. 완전 트렌드다. 알겠습니까? 트렌드가 아니야. 타임리스. 94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늘 이 순서로 관통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후관계였다.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6번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오답률 1위였죠.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답을 맞힌 친구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막 이런 생각 들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한번 뚫어보죠. 갑시다. 박스는 굉장히 짧지만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박스 해석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자, 어떤 게 지금 어렵냐면 이 사회적인 곤충들은, 즉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곤충들은 경고 페로몬을 사용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위험의 관련된 개체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C도 침입자의 집단을 경고, 이상해. 여러분 이거 alert A of B예요. 이게 용법이 inform이랑 비슷하게 A of B를 취하는데요. A에게 B를, 이거 B의가 아니라 A에게 B를 경고하다. alert.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notify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쓰여요. 일단 alert는 뭐다? 여기서 경고하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페로몬 향 있죠. 요걸 사용한대. 곤충들이 페로몬을 사용한대. 관련된 곤충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야, 이거 위험해! 하면서 이렇게 페로몬 향을 풍기는 거예요. 위험해! 하면서. 자,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A, B, C 연결성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tink bugs, stick insects, and many other insects have glands. 자, 이거 해석 못 해도 돼. 이런 곤충들은 분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비선? 불쾌한, 그리고 때때로는 강력하게 찌를 듯한, 그리고 뭔가 부식성의 해로운, 이렇게 나오는데 불쾌한 있고 중간에 해석 못 해도 불쾌하고 뭔가 해로운 액체를 만드는,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중간에 다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어차피 나열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액체를 만드는 그런 분비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액체들은 뭐냐면 의도되어지는, 뭐 하기 위해? 공격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공격자로 싸워서 쫓아내도록 의도되어지는 이런 액체를 가지고 있대요. 액체. 어떤 곤충들은 이런 해로운 액체를 가지고 있대. 액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 지금 페로몬은 뭐예요? 향이잖아요, 향. 여기는 지금 액체를 가지고 있잖아. 두 개가 완전히 소재가 다르죠. 명시적 시그널 없이 내용이 바뀌니까 세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향이고 얘는 액체니까. 자, 그럼 B를 볼게. Toxic species, 독성이 있는 종은 종종 광고한다는 거 그냥 디스플레이 보여준다. 자, 이러한 측면들을, 자기 자신의 이러한 측면들을 보여준대요. 뭘 통해서? Coloration, 색깔을 통해서. 자, 그럼 여러분, 색깔을 통해서 독성이 있는 애들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대요. 여긴 지금 색을 통해서 독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말이고, 여긴 지금 향을 통해서 위험을 알린다라는 거라서 역시 맞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내용 하고 있습니다. 세모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는 여기 동그라미 있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글에, 이 동물의, 곤충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뭐 지배력이 없고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 동그라미도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동그라미 갈 수 있냐면, 자, 봐봐. B로 시작한 애들이 그래서 좀 있어. 내가 일단은 B를 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this aspect를 지금 선생님은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 독성 있는 종은 색깔을 통해서 이 측면, 즉 독이 있다는 거, 그냥 여기 있는 이제 요 앞에 있는 타식을 보여준다. 그럼 독두꺼비 이런 애들 우리 독버섯 이런 애들 졸라 색깔이 화려하잖아요. 이런 상식이 좀 있으면은 그냥 뭐 이런 거 가리키겠다 싶은데, 만약에 내가 그냥 몰라서 요거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했다면, 그리고 뭐 배경 지식 전혀 없으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봐봐. 독성이 있는 종들은 이런 측면, 즉 페로몬 향을 사용해서 주변 애들한테 내가 위험을 알릴 거야 라는 이런 측면을 색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이 있는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이라고? 페로몬 향을 통해서 주변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애들이다. 이게 좀 이상한데, 내 상식에는 안 맞는데, 어쨌든 곤충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 색깔 있는 애가, 그거는 페로몬이 있고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독이 있는 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건 없어. 그래서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C로 가자. 내가 좀 이제 이게 오답률 1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렇게 그냥 봤다 그러면 바로 세모인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봐가지고 어떻게 말 되겠다 하면은 이제 동그라미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야. 이제 C를 보자. Such chemical signals, 그러한 화학적 신호들은, 자, 앞에 그럼 그러한 화학적 신호 있어요? 바로 페로몬이죠. 페로몬. 이게 이제 화학적인 거죠. 향이니까. 이것은 종종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alert, 이것도 A of B야. 집단에게, 자, 우리 콜론이 식민지 재발하지 말고 집단, 서식지 이런 뜻이에요. 식민지로는 거의 안 씁니다. 수능 영어에서. 집단에게 어떤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화학적인 신호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세요. 페로몬이 화학물질이죠. 그리고 alert A of B, 관련된 애들한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사용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집단에게. 이게 관련된 애들이죠. 침입자가 있다. 침입자가 뭐랑 같은 말? danger.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C는 연결 잘 되죠. 근데 내가 연결성 판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말끼리는 단단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얘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쳐야 돼.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된 게 같은 말로 보이는 거.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해. 형광펜 조져야 됩니다. 이렇게 딱. 같은 말로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경고들은 cause, 일으켜요. 엄청난 일개미들, 일벌들이 to, 뭐 하도록?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죠. 흘러나오도록. 뭐로부터? 그들의 둥지로부터. 자, 뭐 하기 위해서? either A or B. 그들의 둥지 친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페로몬을 통해서 위험을 알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C가 적절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C가 더 적절하다면서 C를 읽는 게 가장 실전에서는 좋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B를 먼저 읽어버린 친구들, 그래도 될 수 있잖아요 하면서 B를 읽은 친구들이, 만약 그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이걸 교정해야 되냐면, 사실 봐봐. 저는 C부터 읽었는데 B를 뒤에 읽어보면 for example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for example은 내가 항상 등호 표시하라고 했지. 그럼 이 for exampl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네가 앞에서 요거 넣고 생각한 색깔을 통해서
나 페로몬을 풍긴다 라고 하는 독이 있는 애들의 예시가 나와야 돼요.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뒤에를 읽어보면 어떤 애들은 검은색이야. 두드러지는 빨간색, 오렌지색, 옐로우 띠나 점을 가지고 있는, 뭘 알리면서 나 건들지 마라 라는 걸 알리면서, 그러니까 색깔이 강한 애가 그냥 날 건들지 마 정도로 알린다고 했어요. 자, 혹시 페로몬 풍긴 적 있어요? 페로몬? 아니잖아. 그러니까 박스 다음에 B를 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예시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 쓰자. 지금 B를 먼저 쓴 BAC, BCA를 친 친구들 잘 들으세요. 박스 B가 안 되는 이유. 박스 B 머리 내용이 B 꼬리 for example 내용과 같지 않으므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너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 for example이랑 연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날려야 돼요, 어쨌든. 근데 제일 좋은 건 실전에서는 이 생각까지 가는 것보다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이게 졸라 같은 말로 보여. 이게 박스랑 패러프레이징 된 말이구나. 단단하구나.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선생님 스타일. 우리 선생님 제자 스타일들. C로 가야지. 자, C 가자, 그럼. 어쨌든 C 가자. 박스 C 갔어. Chemical signals may also be sent to individuals of a different species 하면서 화학적인 신호들이, 아까 페로몬 같은 게 여기 올소에 표시 딱 해야지. 꼬리에서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소재가 바뀌는 거 봐야지. 보내줄 수 있대요. 누구에게? Individuals of different species. 다른 종들에게, 다른 종의 그 개체들에게도 보내줄 수 있대요. 아까 앞에서는 자기 서식지한테 페로몬을 풍긴 거잖아. 야, 침입자 온다, 다 나와. 막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제는 다른 종한테도 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좋아.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 요 바뀐,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슬래시 2개 한번 하자. 내용이 미묘하게 바꿔졌어. 이렇게 하면, 자, 여기 화학적 신호가 다른 종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A. 이 수많은 애들이 플루이드가 뭐 액체가, 이거 화학이잖아. 화학 물질이잖아. 얘를 보는데, 얘를 만들어. 근데 이것들은 의도돼 있어. 뭐 하기 위해서? 공격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공격자가 당연히 다른 종이겠죠. 어태커랑 individuals of different species. 역시 이것도 완전히 같은 말이 아니겠던가. 그래서 이렇게 또 동그라미 2개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B. 이것도 처음에 여기 this aspect 이거 넣고 어떻게 하면 비비면은 막 말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독이 있는 종이 이 측면, 즉 독이 있는 애가 다른 애한테 막 화학물질 보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 색깔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뒤에 for example까지 읽으면 그런 말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B로 쭉 읽어나가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AB로 한번 읽어보자. 이 blister beetles는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어. 자, 왜 얘가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냐면 그들의 방어 분비물, 액체 이거 지금. 즉, 이 물질이 특히 강력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burn, 화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이제 분비물이 화학적인 어떤 화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B로 읽으면 이런 화학적인 화상, 이런 게 toxic, 해로운 거죠. 이런 독성이 있는 종은 이 측면, 그럼 이 측면이 뭘 가리키는 거야? 색깔을 좀 표시해보면 이 측면은 여기 분비물이 아주 강력해서 화학적인 burn,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막 보여주는데, 아이씨, 나 화나면 분비물 쏜다. 이거를 색깔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은 검어, 건들지 마. 근데 다른 애들은, 그러나 계속 읽어볼게, 완전히 검거나 파란색일 수 있어. And yet, 그런데 색깔이 뭐 특별히 띄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딱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Causing a painful burn, 고통스러운 burn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색이 없지만 똑같이 고통스러운 화상을
입힐 수가 있대. 요 색이 있는 애들만큼이나. 여러분, 여기 causing a burn 이 얘기가 나오려면 얘들도 똑같이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려면 일단 화상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요것도 선후관계상 AB가 적절하다라고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페로몬으로 위험을 알려. 그래서 이 페로몬으로 침입자를 알리는 얘기가 나오고, C 꼬리에서 소재가 미묘하게 바뀌면서, 근데 이런 화학물질은 또한 다른 종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공격자에게 이렇게 액체를 뿌리는 새끼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블리스터 비틀즈가 예시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화학물질, 강력한 화학물질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B에서 하나 더 소재를 더 붙여서, 근데 이런 측면들을 뭐를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을 더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지금 한스러운데, 색깔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후관계로 풀어도 좋고, 화학물질,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색깔까지 더하는 새끼들이 있다. 색깔로 이걸 알리는 애들이 있다 하면서 소재가 하나 더 더해지면서 정답은 뭐가 된다? CAB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구문도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진술되는 것들을 잘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됐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36번 오답률 1위 문항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끼리 연결을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같은 소재끼리. 오케이? 꼬리에서 소재 바뀌는 거 잘 보고. B로 시작한 애들, for example. 이유고 뒤에 예시랑 붙이면 안 맞는다. 라는 거. 그런 것들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주 고난도 문제. 좋습니다. 자, 이제 38, 39번 삽입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삽입 문제, 정규 커리큘럼 주간지를 통해서 꾸준히 풀어온 친구들은 아마 뭐야 싱겁네 라고 생각하면서 맞췄을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 빈칸이랑 삽입이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거기서 시간을 좀 세이브 했어야 했고, 다만 주제 제목, 순서 이런 쪽에서 좀 시간을 많이 더 썼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삽입 해설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풀이법을 좀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박스부터 읽지 않고 본문부터 먼저 읽으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박스를 밑으로 내려버렸죠. 본문부터 읽으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삽입 한 문제를 5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1, 2, 3, 4, 5가 나오잖아요. 1, 2, 3, 4가 5가 나오면 각각 연결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연결성을 판단하라는 건, 이건 적절하게 연결돼. 이건 갑자기 내용이 바뀌네. 이건 연결되지 않아. 요걸 찾는 거죠. 요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갭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건데, 2번은 아닐 거라 믿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근데 2번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2번부터, 1번부터 그냥 정석대로 1번, 2번 다 이렇게 연결성 판단하시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갭이 딱 있는 경우, 갭이 있다는 건 명시적 시그널을 통해서 앞뒤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데이가 가리킨 게 앞에 없거나, 아니면 데이가 가리킨 게 있는데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결어 for example이 있는데 앞뒤가 같은 말이어야 하는데 다른 말이거나, 이런 건 갭입니다. 이러면 오케이! 박스를 갭에 딱 넣고 앞뒤 연결이 적절하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한편 갭이 없는 경우도 있어. 명확하게 딱 단절되는 부분이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그때는 이제 박스를 기준으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과 시그널을 기준으로 박스가 들어갈 곳을 찾아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어요? 만약 좀 막막하다, 갭이 없는데 박스를 읽었는데 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연결성을 판단한 것 중에서 potential gap, 즉 명시적 시그널 없이 내용이 바뀌는 곳, 거기를 한번 의심해 보거나, 아니면 글의 내용이 전환되는 역점 연결어 앞을 한번 의심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엘리베이션에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아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줬던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지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38, 39번 두 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둘 다 어떻게 갭이 있었어요? 친구들? 갭 있었죠. 갭, 포텐셜 갭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이렇게 딱 풀어냈었어야 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1번, 때때로 이론들은, 어떤 이론들?
have been out of fashion for some while. out of fashion이니까 유행이 지난, 유행에서 벗어난. for some while. 한동안 유행에서 벗어났던 이론들이 can come back into consideration. 고려로 다시 돌아옵니다. in view of 뭐의 관점에서? 나중의 발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행이 지난 게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뭐 패션도 그렇잖아요. 복고. 옛날 막 20년 전에 유행했던 게 지금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거 뭐. 오케이. 이론도 그런가 봐요. A case in point. 자, 지금 딱 맞는 사례는, 자, 사례니까 앞뒤가 같은 말인가 따져봐야 돼요. 오케이? 케이스는 예시, 사례란 뜻이니까. 그럼 여기 뒤에 무슨 내용이 와야지 이게 연결이 적절한 거야? 유행이 지났었는데 다시 돌아온 친구가 나와야지 적절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사례는 생각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냐면 이 로드 켈빈이 제시했던 생각이에요. 1860년대 즈음에. 그 속에서, 자, 그럼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 속에서 원자가, 자, 원자라는 건 뭐냐면 그의 시대의 아주 기초적인 입자인 바로 그 원자들이 were to be regarded as 뭐로서 여겨진다? being composed of 뭐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생각이에요. 뭐로? 매듭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원자라는 건 약간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직 예시가 안 끝났으니까. 이 생각은, 자, this 플러스 명사가 있으니까 앞에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있나요? 있잖아. 오고. 맞다고 치고 계속 읽어봅시다. 내용 확인해 볼게요. 어떤 상당한 관심을 그 시대에는 끌었어요. 그래서 수학자 타이트란 사람이 began a systematic study, 체계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 매듭에 대해서. 이거에 기반하여. 있나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네. 인기가 있어서 수학자가 막 그걸 연구까지도 했어요. 계속 가보죠. 그런데 the theory, 그 이론은, 자, but 뒤에는 다른 말이 오는가 따져봐야 되는데 did not lead to any clear-cut correspondence.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 분명한 어떤 일치에 이르지 못했어. 뭐와의 일치? 실제 물리적인 행동. 원자의 실제 물리적 행동과 일치하지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It became largely forgotten. 잊혀졌다는 거죠. 요게 지금 잊혀졌으니까, 여기 사라져버렸으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out of fashion 한 거에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예시 뒤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회복됐다 이런 말도 나올 것이고 할 거예요. 여튼 여기까지는 근데 뭐다? 잊혀졌다. 유행이 끝났다가 나왔습니다. 4번. 네, 4번에서 여러분들의 풀이 흔적을 보세요. 풀이 흔적에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자, 이 매듭에 대한 수학 이론이 또한 revival, 뭐예요? 부활에 직면했다. 선생님, 유행이 끝났다가 다시 고려로 컴백했으니까 요거 부활한 거, 요게 예시에서 나오는 게 맞잖아요. 아니죠! 왜 안 돼요? 바로 이 also입니다. 자, 여러분, 이 38번을 빠르게 정확하게 맞췄느냐의 관건은 바로 여러분들의 풀이 흔적에 이 also, 나열의 시그널 also가 표시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럼 봐봐. 매듭에 대한 수학 이론은 또한 뭘 마주했다고? 매듭에 대한 수학 이론도 또한 부활을 맞이했대요. 야, 그러면 얘가 또한 부활을 맞이했으면 앞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뭔가 부활한 게 있어야 돼요. 다시. 앞에도 revival, 부활 한 것이 나와야 한다. 뭘 통해서? also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는 부활한 게 없어. 그냥 잊혀졌다 했잖아. 갭이죠. 이게 바로 단절되는 겁니다. also라는 명시적 시그널을 통해서 내용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만 해요. 실제 기출에서도 moreover나 이런 나열의 시그널을 통해서 이렇게 갭을 만들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갭을 빵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박스에는 부활한 게 하나 나와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그러나, 자, 이렇게 잊혀졌었는데, 그러나 더 최근에 이런 일반적 종류의 생각들은
자, 이런 일반적 종류의 생각들은 앞에 있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have begun to find favor again. 뭐 하는 걸 시작했어? 다시. 자, 요 말. 다시 호의를 찾기 시작했어요. favor,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의 호의를 찾았다는 거야. 여기 이거 뭐가 나왔어? 이게 부활한 거잖아. 그치? 이런 생각들이 부활한 거잖아. 매듭에 대한 수학적 이론도 또한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올소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다시 한번 한 끗 차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요즘 유튜브 소츠에도 많이 올렸는데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올소를 간과하고 넘어갔어. 그래서 그냥 이 예시 내용 유행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 맞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 못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고 강조하셔야 됩니다. 하이라이터, 형광펜 반드시 표시하시고 다음번에 순서 3일 문제 풀 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다짐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끝났죠. 이 밑에는 그냥 해설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자, 정답률 볼까요? 과연 우리 친구들은 올소를 보고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맞췄을까? 정답률 절반밖에 안 된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절반밖에 안 돼. 많이 못 봤다는 거지. 그래서 올소 형광펜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 5번은 끈이로는 방법은 나중에는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이용되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냥 이것은 선후관계로 5번은 잘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쭉 읽으면 유행이 지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인기를 얻었으니까 1번도 이제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도 디스 플러스 명사가 앞에 걸 잘 가리키고 벗을 통해서 다른 말 전환되고 다 연결 잘 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열을 통한 갭. 우리 지금 7월 모의고사 38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9번입니다. 자, 음악 라이센싱은 언제나 필수적이고 수익이 나는 부분이었어요. 음악 산업에. 그러나 오케이, 라이센싱이 돈이 되는데 그런데 종종 긴장이 있어 왔습니다. 자, tension between A and B를 통해서 지금 두 가지 대상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음악을 출판하는 사람들과 이 레이블, 음반사죠. 이 음반사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ension between A and B를 통해서 두 가지 대상이 소개됐죠. 자, 우리 제자들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두 가지 대상이 소개가 됐습니다. 비록 일단 그거 딱 잡으셔야 되고 음악은 공유되는 가치지만 누구에게? 자, both A and B. 요 음악 출판사들과 음반사들 둘 다에게 공유된 가치이지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사업 모델은 다릅니다. 하면서 여기 both A and B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대상이 뭐 되고 있어요?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고 있죠. both A and B를 통해서 반복 등장.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면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각각의 A, B를 표시하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수능 고난도 문제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 라고 했었죠. 이항 대립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A,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A, B예요. 그래서 흐름 잘 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둘의 방식이 다르네. To the music publisher. 그럼 누구? A에게 있어서 혹은 licensing department 부서에 있어서 이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음악 회사의 licensing department에게 있어서 이 라이센싱 기회는 bread and butter 생계수단입니다. 그들의 산업의 생계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A한테 라이센싱은 엄청 중요해요.
이게 돈벌이 수단이니까. There is simply no other kind of income. 어떤 다른 종류의 수입이 없습니다. Besides 뭐 이외에 the royalties paid by the licensees. 자, 이 라이센시에 의해서 지불되는 로열티 이외의 수입이 없어. 한마디로 오직 라이센스 수입만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앞에서 얘기한 라이센스 기회가 생계다라는 거랑 3번은 그냥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같은 말끼리는 단단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no any other kind of income besides, 이 besides가 other than이랑 같은 말이고 뭐뭐 이외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것만 잘 넘기면 이 문제는 좋습니다. 뭐뭐 이외의라고 할게요. 앞에 있는 income 꾸미니까 형용사로. 좋아요. 근데 4번 볼게. The licensing fee, 이 라이센스 비용, 누구에 의해 지불되는 이 라이센시에 의해서 지불되는 라이센스 비용은 오직 케이크 위의 아이싱입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bread and butter, 생계수단이라고 했었고 이게 유일하다고 했어, 수입 중에서. 근데 얘는 분명히 앞에서 얘기한 라이센싱 피가 뭐라고? 케이크 위의 아이싱이다.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뜻을 알았다면 엥? 스러워야 돼요. 케이크 위의 아이싱은 뭐냐면 이 케이크 있잖아. 그 이렇게 초콜릿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거 있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얼음이나 설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를 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그냥 겉에 있는 살짝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아는 친구들 여기서 바로 그냥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분명히 중요하다 해놓고 갑자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혹시 그걸 못 봤다 하더라도 계속 할게.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풀었어. 아이싱 온 더 케이크 알았으니까. 근데 몰랐다고 한다면 계속 하자. 왜냐하면 기존에 여기 레코드 레이블이 나오죠. B가 갑자기 나오네. 기존에 이 B의 수익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뭐함으로써? 오디오 레코딩, 주로 CD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혹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갑자기 B로 바뀌었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앞에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A 얘기했잖아. 퍼블리셔 얘기했잖아. 라이센싱이 생계수단인 퍼블리셔 얘기했는데 여긴 갑자기 B의 수익은 그 CD 판매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얘기가 바뀌고 있으니까 최소한 포텐셜 갭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In a competition, 경쟁 속에서 어떤 경쟁? Have a song included in a film. have 오른쪽 자리 2개 봐야 돼요. 노래가 포함되도록 사역동사입니다. 하려는 경쟁 속에서, 영화 속에, 영화에 영화 음악 넣고 싶은 거야. 그 레코드 레이블은, 음반사는 waive, 포기하다라고 해석하고 이제 필부액 해주면 되겠지. 그냥 라이센스 피 그냥 포기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바래지는 미디어에서의 존재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해할 필요 없는데 그냥 B의 어떤 수익을 내는 형태를 그냥 계속 설명해주고 있구나 정도로 같은 소재로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라이센스 피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 별게 아니야. 왜? 미디어 존재감을 이루는 게 중요해. 그래야 CD가 많이 팔리니까. 응? 많이 알려줘야지 되니까. 돈, 피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이거 써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한번 박스를 넣어보자. From the record label's point of view 하면서 누가 나와요? 네, B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에는 A 얘기하고 요 부사어를 통해서 이제 B로 딱 전환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레이블의 관점에서 보면 라이센싱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promote an act, 행동을 촉진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이게 4번에 딱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네요. 완전 다른 목적.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여기 앞에서 라이센싱은 뭐라고 했냐면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했어. 생계라고 했었고 요 라이센시에 의해서 지불된 로열티만이 유일한 거라, 유일한 수입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없다고 했어. 근데 얘는 지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건 그냥 뭐야? 장식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맞힐 수 있고요.
AB 표시하면서 가면 4번에서 갑자기 바뀌니까 여기에 여러분 딱 넣고 맞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률 몇 %일까요? 두 대 반등 AB만 하면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일까? 59%.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3번을 19%나 찍었잖아. 잠깐만, 이거 지금 답이 잘못 나왔네. 미안해. 답은 3번이고 4번이고 여기가 지금 잘못 나왔어요. 숫자에 신경 쓰지 맙시다. 어떡하지? 당일 해설을 하다 보니까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정답률을 좀 실수를 했어요. 당일 해설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튼 혹시 근데 이제 꼭 알아둬야 되고 이 3번 앞뒤가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거 요것만 어떤 다른 종류의 수입이 없다. 뭐 이외에는 이 로열티 외에는 다른 종류의 수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에 의한 로열티가 유일한 수입이다. A에게는 딱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 좀 중요하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평가원에서도 이런 이중 부정 구문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았어. 이중 부정 구문 해석. 그래서 besides가 other than, but, 뭐 이외에 이런 뜻이니까 요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